그동안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하면 이런 폐기물들은 당연히 모두 재활용될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체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재활용 대란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재활용 폐기물 처리는 사실 경제 논리에 따라 굴러가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들이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세계의 재활용 처리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작년까지 전 세계 재활용 폐기물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해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상당수를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이는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하는 일엔 사람 손이 많이 갑니다. 같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라 할지라도 원료나 색깔에 따라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사람이 일일이 하는 방법 외엔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들은 이런 일들을 자기 나라가 아닌 개발도상국에 맡겨 처리해왔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에선 재활용 폐기물을 가공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죠. 또한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 있었기에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요도 엄청났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팔려는 쪽과 사려는 쪽 모두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7년 여름 뜻밖의 발표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말입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유해물질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중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세계의 재활용 처리장 역할을 해왔지만 그러느라 파괴된 환경에 대한 비용이 그에 못지않게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금지는 전 세계의 쓰레기 위기를 초래한 엄청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수출이 막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한국으로 폐지나 폐플라스틱 등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국산 재활용 폐기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어려워진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수익이 안 나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재활용 대란은 바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해결에 나섰습니다. 비닐을 수거하는 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중국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로 재활용 폐기물 수출을 늘리겠다는 조치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방침일 뿐입니다. 언제든 시장 논리에 따라 재활용품은 수거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해법은 하나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는 일입니다. 대만은 2030년부터 요식업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재활용 폐기물을 줄일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포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에도 요구해야 하고, 그것들을 규제하도록 정부에도 요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분리수거해야 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드는 구조,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말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재활용 대란을 통해 이제는 이 구조를 돌아볼 때입니다.